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 이제 업데이트 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얻은 아이디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업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리퍼블릭 서비스 같은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고요. 아시아 역내 폐기물 업체의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 이 최근 5년간 매립 단가는 연평균으로 한 15% 정도 올랐고요. 소각 단가도 연평균으로 한 9%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폐기물 시장 규모가 2018년도 16조 원 수준에서 25년도 되면 한 23조까지 시장이 커질 걸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폐기물 산업의 특성상 이게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모멘텀은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건설 폐기물 반입 단가를 올해 대비 내년에 한 47% 인상한 한 14만 원으로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 폐기물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인선 ENT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선 ENT, 저희들은 이제 폐기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원래 인선 ENT는 지금 시가총액은 5,400억 규모고요. 연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 490억 정도 수준의 회사입니다. 이 동사는 국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는 1등 업체고요. 이 폐기물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누는데, 국내는 생활 폐기물 비중이 한 12%밖에 안 돼서 매우 적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가 다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장 폐기물도 일반 건설 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사가 영위하는 건 건설 폐기물 쪽이고요. 최근에 일반 폐기물 매립 사업하고 소각 사업을 이 진출을 통해서 이 폐기물 사업의 수직 계열화는 일단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재활용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리포트를 발간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약 20% 정도 빠졌는데, 국내 폐기물 업체들 주가가 공이 다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달 이후에 주가가 계속 조정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동사 연매출이 약 2020년도 기준으로 2천억에 이 중에 50%가 건설 폐기물이고요. 이 매립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수준으로 연간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매립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00억 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충청 지역에 신규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내 폐기물 물량을 일부 흡수하면서 단가가 좀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파주 비엔알과 영흥산업을 인수하면서, 이런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관련된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증가했고요. 외주 용역비도 한 15억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상반기 전년 대비 한 19% 정도 빠지면서, 이런 영업 이익률의 하락이 주가 부진의 요인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더 나와줘야지만 주가 상승도 좀 더 뒷받침이 될 텐데,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희는 이르면 4분기,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동사의 마진율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사는 사천 지역에 이제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이 사천 지역 매립장은 이 경남 지역 전체 잔여 매립의 74%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절대적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가 하락은 지속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영흥산업 소각로를 기존 캐파 대비 2배로 증설을 하는데, 기존의 영흥산업 소각로가 연간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수준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150억 정도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진율도 10% 이상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인선 ENT가 그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있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동사의 자동차 재활용 사업부는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연간 매출액 한 600억 정도 차지하는 사업부고요. 주로 폐차를 구매에다가 철 스크랩을 팔고 이 분해해서
이 좀 쓸만한 부품들을 판매하는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철 스크랩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사의 사업부 매출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215억 2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이전 분기 대비 25%, 전년 대비 60%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추정한 거는 철 스크랩 가격이 한 50%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 64% 정도 늘어나면서 재활용 사업부의 마진이 예상 대비 양호했고요. 최근에 중국의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서 고로 가동률을 낮추고 전기로 비중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 전기로에 들어가는 게 철 스크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철 스크랩 가격은 강세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인선 ENT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갈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최근에 화두는 ESG이기 때문에 ESG 자금이 유입되는 측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이 폐기물 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동사는 자동차 부분에서 재활용 사업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2020년부터 배출가스 차량 등급제가 실시가 되는데 기존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나누고 5등급에 대해 해당하는 차량은 이 차량 운행 제한에 걸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좀 주는 상황이고요. 이 정부 측에서 조기 폐차 유인을 계속 확대하면은 좋은 점은 이 조기 폐차된 차량이 많을수록 동사 사업부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5등급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이 약 2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한 10% 정도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100만 대로 줄어들었고요. 향후에 2023년도 되면 4등급 차량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약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정책적 수혜도 누릴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현 대표님은 인선 ENT 적정 주가 얼마로 보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동사 기준으로 매출액이 2천억이었고 올해 기준으로 2,400억, 내년 기준으로 2,600억까지 캐파 증설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40억, EPS 기준으로는 850원이 나오는데 상장된 업체로 코엔텍이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미국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8배를 적용해서 적정 주가는 15,300원 제시했고요. 추가적으로 동사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네? 폐배터리 사업. 폐배터리. 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 네네네. 사업이고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EV 배터리를 전량 회수해서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지 않으나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이 폐배터리 사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폐기물 관련 기업이죠. 인선 ENT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는 참 못 갔거든요. 그래도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는 조금 상승을 좀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인선 ENT 살펴봤고요.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